존경하는 34만 세종 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규진 교육감님께 세종 하이테크의 미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세종시로 편입된 61년 역사의 세종 하이테크가 개교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 모집 정원에서 27%가 미달됐고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자퇴와 퇴학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무려 28명이나 됩니다. 전체 정원 329명 중 약 8%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고인데도 취업률이 겨우 50%입니다. 졸업생 2명 중 1명만 취업을 하는 셈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동문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종 장영실고가 개교하게 됨에 따라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 하이테크가 위기 상황인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 그 특성화고등학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우리 세종 하이테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많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현재 하이테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신입생 지원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을 살펴보면 세종 이게 주로 그 읍면 지역 학생들이 주로 그쪽으로 진학을 했었는데요. 읍면 지역 학생이 일정하게 줄어든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특성화고에 진학하려는 학생 수가 줄어든 가운데 그동안에 그 세종 하이테크는 주로 그 청주 지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왔었는데 청주 지역에서 청주에 있는 특성화고를 우선 그 보내려고 하면서 좀 중학교에서 올라갈 때 좀 그 통제하는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원자 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청주에 있는 학교 특성화고를 가기는 좀 힘든 친구들이 하이테크를 가면 무조건 학생이 모자라서 받아준다더라 이래가지고 생활지도상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의 친구들이 일단 세종 하이테크로 1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원이 미달이라서 그냥 자동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이 바로 그 중간에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학기 중에 혹은 학년 중에 자퇴하거나 또 사고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학업 중단율이 또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 그 하이테크 전체적으로 학업 분위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요약하면 학생 지원자도 수도 적고 그런 가운데 또 좀 통제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이게 학업 중단하는 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학교 전체가 학교를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상황들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매년 조금씩 2015년 이후에 16년, 17년, 18년, 19년 하면서 그 실제로 그 진학률이 그 조금씩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가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학교와 교육청이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신입생 모집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정원의 10%가 미달됐고요. 18년에도 또 10%가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정원을 150명에서 120명으로 30명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 또 미달이 됐습니다. 그나마 또 109명이던 그 올해 신입생들 중에 일부가 또 자퇴나 퇴학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내년도 신입생 모집 예상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그 조사는 따로 한 건 없는데요.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홍보도 하고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2019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함께 걱정하고 있고 일단 1차에서 미달이 거의 명약 반화해 보여서 그러면 1월 추가 모집을 통해서 일정하게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질 않아서 제가 한 10월 한 중순경에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33명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 또 11월 1일 학교 갔을 때도 그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20명 모집에 지금 33명의 학생만 입학을 하겠다고 이제 그 미리 의사를 밝혀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또 우리 시 학생은 한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학교 측에서 뭐 천안이나 아산이나 뭐 청주나 그 시 외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그 타 지역 학생이 한 2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원서 접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주 대규모로 미달 사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미달이 일정하게 염려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정확하게 숫자를 이해를 보고 그렇죠. 드리지 못했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근데 얘기하긴 대개 그렇지만 지금 저희 네. 교육청 그 직업 담당하는 장학팀에서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교 자체 조사한 결과를 들은 걸로는 현재 한 60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지금이 절반 한 정도가 부족한 거죠. 10일 남짓한 사이에 또 많이 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 하이테크는 기술을 익히고 또 지식을 배우는 학교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단기적으로 지금 그냥 미달 상황에 대해서 네. 아까 뭐 추가 모집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보충하겠다 일단 그렇게 하셨는데 학생 부족한 것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하여간 그 세종 하이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그 발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과를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진학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로 전환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그리고 그 마이스터를 추진해 보기도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주로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하면서도 세종에 그동안 잘 아시듯이 이제 제2특성화고 장영실고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워지고 그 전에는 특성화고 하나 있다 보니까 학과를 개편한다거나 하는데 그 과에 계신 선생님들의 문제,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과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과감하게 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연구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책 연구를 통해서 또 뭐 학과 개편이나 마이스터고를 또 다시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올해 학교 측에서는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 마이스터고 무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마이스터고 추진하고 나서 그 안 된 이유가 그 교육부에서 그 마이스터고를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안 된 여러 가지 이유를 쭉 보내셨는데요. 우리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연계성을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저기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네, 이제 네네. 하십시오. 어쨌든 그 마이스터고를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교육부에서 생각하기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관 부처와 잘 연계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우리 세종 하이테크는 그 요건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 실제로 준비하는 기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심산업 분야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연계가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학교 측의 이제 준비 미흡을 지금 네.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는 교육청의 의지와 지원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부산 산업고등학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부산에서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이테크처럼 올해 신청해서 지난 11월에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 부산 산업과학고가 신발 산업 분야 특성화고였는데 이를 2021년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바꿔서 이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협업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부산시는 교육청과 마이스터고 유치 추진을 협약했고 또 중앙부처와 협의, 각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 등을 맺었고 기업들과 유치 지원, 이런 업무 협약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는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과감하게 기존 학교들의 또 부산교육청은 기존 학교의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해당 과를 신설해 가면서까지 전학시키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등 파격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과감한 지원 없이 학교 측에만 맡겨놓은 교육청의 이 행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종 하이테크는 자력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61년 역사를 뒤로하고 저물어가는 석양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하이테크의 신입생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뭐 학교 이치라든지 실업교육 어떤 특성화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또 하이테크 고질적인 그 취업률 저하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하이테크 그 선호도 하락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대셨는데요. 더 이상은 이런 핑계만 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정말 무엇을 했는지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일에 윤영권 의원님과 하이테크를 방문해서 학부모, 그다음에 동문회를 포함한 학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학교와 교육청의 말이 서로 다르다. 또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교육청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고 교육청은 학교가 마이스터고 지정 등 이러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하이테크에는 그동안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참석이라든지 실질적인 그 학교 운영 문제라든지 학교 위기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 다녀오셨습니까? 학교에 갈 때 그 행사만 보러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네. 경우도. 네. 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세종에 150개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갈 때는 행사도 참여하지만 그 학교의 현상이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또 특히 우리 세종 하이테크는 제가 간다 그러면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나 그 동창회에서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간다는 소식을 알면 꼭 그 동창회에서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학교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늘 의견을 주시고 상의를 해오시고 제가 그 답할 수 있는 거 답하지만 늘 그걸 제가 적어서 교육청에 담당에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이테크 얘기는 늘 점검을 하고 있었고요. 아까 이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실제로 교육청에서 실제로 이번에 마이스터고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은 마이스터고를 그동안 그 도제학교를 쭉 하고 있었는데 도제학교가 끝나기 전에 사실 도제학교를 다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거보다는 이거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준비를 해서 정말 교육청은 교육청 역할을 하고 학교에서 자구 노력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실제로 좀 부족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협력이 좀 부족했다는 점, 어쨌든 그것 교육청 잘못입니다만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하고 부산에서 있었던 정말 좀 부러운데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부산에는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 정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한 학교를 선택해서 마이스터로 가게 하고 하는 네. 저도 알고 의원님 있습니다. 시간을 예. 이렇게 깎아먹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신의 폭이 있는 데 비해서 저희는 과 하나를 이렇게 바꾸는 데에도 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하는 점을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런 사정도 있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작년 한 11월쯤부터 계속 하이테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있은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감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결과 이제 감사 자료도 제가 받아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부산하고 세종하고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이 결과만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과정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듣기로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찾아오신 적이 없다. 제가 이제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거는 서로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물론 도제학교 말씀을 하셨지만 도제학교 3년 동안 도제학교가 3년 동안 운영이 되는데 도제학교가 운영되는 동안 하이테크는 급격하게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중간 점검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뭐 정책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은 뭐 학과 개편을 이러이러한 과목으로 하겠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학과가 이렇게 나왔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교 재물조사를 실시했는데 왜 실시했고 그리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학교의 모든 기자재를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전자 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야 해서 하이텍 고등학교에 대한 기자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에 따라서 기자재 관리 계획을 올해 4월에 수립했다 그러고요. 거기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점검을 했는데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텍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학과 개편이나 도제 사업, 매직 사업 같은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은 기자재를 구입했는데 제때 전산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등록되지 않은 품목들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학교에서 기자재나 장비를 방치하고 또 재물 관리를 또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것 때문에 최근에 아주 재물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교육청의 무관심 또한 객관에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종 하이텍고에 대해서 교육청이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는 동안에 학교 당국 또한 엉터리 경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개 학교의 그 교사 워크숍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이텍고는 매년 2회 워크숍을 갑니다. 그런데 반해 다른 학교는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하이텍고 도지학교 관련 교직원 워크숍 1인당 연수비가 세종여고하고 같은 특성화학교입니다. 그 누리학교에 비해 4배나 많게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 하이텍고 워크숍 1인당 지출이 40만 5천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 세종여고는 9만 원, 누리학교는 17만 8천 원입니다. 학교 예산을 이런 데에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이텍고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학교 예산 중에 목적 사업비의 부적정 사용도 드러났습니다. 학생 훈련 재료비, 기자재비, 강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야 되는 전국 기능경기대 지원금을 가지고 야간 지도 교사의 급식비로 사용한 것이 감사 결과 나타났고요. 그리고 학생의 취업 관련 사업비라든지 교육과정 운영비를 기숙사 사감의 수당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세종 하이텍고의 이와 같은 방만하고 부적정한 예산 집행은 교육청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잘못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교육청에도 감독 소홀이라고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감사에서 지적된 것 외에도 혹시 굳이 법에는 꼭 저촉되지까지는 않더라도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더 관심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 세종시는 해마다 40억 원 이상을 하이텍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를 제외한 매년 운영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만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는 지금 들어본 사항처럼 정말 의문입니다. 지금 하이텍고 위기 상황은 교육청의 방관과 학교의 태만으로 발생했고 교육청과 학교의 소통 부재가 위기를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사이에 그에 따른 위기의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 학부모, 동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종 하이테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 하이테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인 체육 중고등학교로 전환을 한다든지 교육부와 협의하여 호주의 태입과 같은 직업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숙사를 활용하는 공립대안학교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학교, 학부모, 동문 등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 학부모, 동문과 학교, 교육청, 시청,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하이테크 정상화 추진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내년 3월 개교하는 세종장영실고가 하이테크에게 이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생,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